73세의 나이에 한국 스크린의 노장 스타 이덕화가 마침내 오랜 세월 자신을 지켜준 아내 김보옥이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사랑이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2024년 시티 피셔맨 프로그램에서 드물게 진행된 인터뷰에서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의 죽음부터 자신의 경력의 부침까지 인생의 큰 사건을 겪은 후에야 아내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늦은 고백은 감동적인 순간일 뿐만 아니라 그가 바쁘고 마음의 실수로 인해 그녀에게 상처를 준 세월에 대한 보상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받는 배우의 후광 뒤에는 이덕화가 큰 슬픔을 안고 있습니다. 상실로 인한 깊은 상처와 끊임없는 삶의 압박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슬픔은 개인적인 사건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특히 김보옥과 그의 두 자녀 이지현, 이태희를 포함한 사랑하는 사람들과 충분한 시간과 사랑을 나누지 못했다는 느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재능, 열정, 고통이 뒤섞여 빛나는 동시에 눈물로 가득 찬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긴 여정입니다. 이덕화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아버지이자 배우 이해춘을 잃은 슬픔과 명예와 직장 생활의 압박 속에서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이었습니다. 이덕화는 1952년 5월 8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가 유명 영화 배우였던 예술인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그가 25살이던 1977년에 그의 아버지가 심장병으로 사망했는데 그로부터 2년 후 그들은 공포영화 두 얼굴의 사나이에 함께 출연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의 마음속에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그는 한때 아버지 사진을 꼭 껴안고 침실에서 몇 시간 동안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살아계실 때 아버지를 더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은 것에 죄책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통은 그가 연예계에 입문하면서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는 빡빡한 일정과 관객의 기대에 끊임없이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는 톱 배우이기 때문에 종종 집을 비워두고 지현이의 생일이나 태희의 첫 피아노 독주회 등 자녀들의 중요한 순간을 놓치곤 합니다. 1990년 당시 10살이었던 지현이 아버지가 그리워지고 빨리 집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내용의 편지를 썼을 때 아버지는 부산의 한 호텔방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성이 딸의 마음의 공허함을 메워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슬픔은 2005년 제5공화국에서 전두환 역을 맡아 비판을 받았을 때와 같은 경력 논란으로 인해 더욱 커졌는데 그로 인해 그는 자신의 경력 선택으로 인해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2015년 아빠를 부탁해에 출연해 김부옥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다. 김부옥은 자신의 열정을 추구하기 위해 자신을 묵묵히 희생했다. 그의 가장 큰 슬픔은 많은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행복을 너무 많이 희생했다는 느낌이었는데 그는 이 상처를 평생 지니고 다녔습니다. 이덕화의 경력은 50년이 넘는 여정으로 눈부신 성공과 쓰라린 실패, 그리고 압박과 상처로 인해 여러 번 눈물을 흘리게 만든 노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동국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한 뒤 1972년 연기 데뷔를 했고 이후 로맨틱 영화를 통해 하이틴 스타로 빠르게 자리매김했다. 1976년 그는 여배우 임혜진과 함께 나를 잊지 말아요와 정말 미안해요 라는 두 편의 영화를 작업했는데 이 두 영화는 젊은 시절의 사랑과 욕망을 다룬 정말 시리즈의 영화로 수백만 명의 관객을 끌어모으고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레드슈즈 1975, 블루 클래스룸 1976, 러브스 스크립을 1988 등의 영화에서 임 감독과 공동 주연을 맡으며 로맨틱한 배우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했다. 그는 TV 드라마에서 사랑과 야망 1987과 한명회 1944로 권위 있는 대상을 수상하면서 한국 최고의 배우 중 한 명으로서의 지위를 굳혔습니다. 그는 한명회 1994의 총리 한명회,
대조영 2006의 장군 서링귀, 그리고 전설의 왕 2010의 동면광역 등 역사적인 역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05년 드라마 제5공화국에서 전두환 역을 맡아 논란이 있었지만 진정성 있는 연기로 호평을 받았으며 MBC 연기대상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 그는 또한 영조 역을 맡아 MBC 연기대상에서 공로상을 수상한 붉은 소매 2021와 할아버지 강다구 역을 맡아 유머러스하게 사랑받은 사업상의 제안 2022 등 현대극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연기 활동 외에도 1995년 한국영화배우협회 회장,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회장,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충무로 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경력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1996년 신한국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했으나 실패한 뒤 정치적 행위자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는 결과를 듣고 차 안에서 울었는데 마치 아버지를 부끄럽게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실패는 1993년 할리우드 영화의 주연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는 출연료를 감당할 수 없을까봐 두려워했고 이 결정을 평생 후회했습니다. 1987년작 사랑과 야망에서는 액션 장면을 촬영하는 동안 가발이 삐뚤어지는 문제가 발생해 3번이나 다시 촬영해야 했고 제작진 앞에서 당황해서 울기도 했습니다. 바쁜 일정으로 인한 압박도 그를 지치게 만들었다. 2003년 에이지 오브 워리어스를 촬영하던 중 7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작업한 뒤 촬영장에서 쓰러졌고 회복한 후 아내에게 더 이상 촬영을 계속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하며 울었습니다. 호텔 킹 2014에서의 악역 연기로 비난을 받는 등 논란도 그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분장실에서 딸 지현에게 관객들이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울었다. 하지만 이덕화는 굴하지 않고 레드슬리브에서 강력한 복귀를 보여주며 자신의 열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덕화가 항상 갈망하는 업적은 단순히 명예나 상이 아니라 연예계에 큰 족적을 남기고 후배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는 동국대학교 재학 시절부터 아버지처럼 관객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배우가 되는 것을 꿈꿨습니다. 그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한국 영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한 것입니다. 1993년 모스크바 국제영화제에서 영화 살아남아로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것은 한국 배우가 국제영화제에서 연계를 얻은 첫 사례였으며 이는 그에게 자랑스러운 이정표였다. 그는 상을 받으면서 아버지와 처음 선수 생활을 시작했을 때의 어려웠던 시절을 떠올리며 울었습니다. 그는 또한 1989년 잃어버린 사랑, 1991년 날아라 높이 달려 멀리, 1993년 나는 살아남을 것이다로 그랜드벨상에서 최우수 나무주연상을 3개 수상하며 그의 다재다능한 재능을 확인시켜 주었다. TV에서는 사랑과 야망과 한명회로 대상을 2번이나 수상한 것이 그의 뛰어난 연기력을 증명한다. 그는 2009년 안성기, 박중훈 등 스타들을 대상으로 동서대학교에서 무료 연기 수업을 하며 급여 전액을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등 젊은 배우들을 지원하는 데도 힘썼다. 한 수행자가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았다며 감사를 표하자 그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그는 또한 자선 활동에 열정적이며 특히 심장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를 지원하는 데 열정적입니다. 아버지의 병 때문에 이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는 2018년 자선 행사에 참석해 1억 원을 기부했고 어린 환자의 사연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1985년부터 1991년까지 토요일은 즐거워. 1991년부터 1992년까지 쇼 서울 등의 MC로 활약하며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MC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다. 1990년 어느 날 토요일은 재밌다라는 프로그램의 한 편이 방영된 후 청중들이 기립 박수를 보내자 그는 무대에서 눈물을 흘리며 청중들이
자신을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그가 끊임없이 개인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려는 노력과 열정의 결과입니다. 이덕화의 사랑과 결혼은 김보옥과의 큰 기쁨과 깊은 슬픔이 담긴 다채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는 3년간의 교제 끝에 1980년에 한국 전통 무용가 김보옥과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서울에서 열렸으며 이예춘, 임혜진 등 많은 스타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두 자녀가 있는데 딸 이지현은 배우이고 아들 이태희는 매니저로 일하고 있다. 이덕화는 김보옥을 종종 이쁜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2015년 드라마 아빠를 부탁해에서도 아내와 딸을 이 애칭으로 부르며 확연히 드러난 습관이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큰 위안이 되었고 김보옥은 항상 그가 복을 받을 때나 그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1980년대 그의 경력이 절정에 달했을 당시 그는 종종 집을 비웠고 김부옥은 지현과 태희를 혼자 돌봐야 했습니다. 1985년 김보옥 감독이 영화 사랑과 야망 촬영 중 지현이 열이 많이 나서 바로 돌아올 수 없다고 전화했을 때 지현은 외롭다며 울었다고 한다. 그는 아내를 껴안고 울며 변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직장의 압박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어려웠습니다. 또 다른 슬픔은 1990년대에 여배우와의 열애설이 퍼져 김보옥에게 상처를 준 일이었다. 그는 부인하고 사과했지만 그녀가 그를 용서하기까지는 몇 달이 걸렸고 그는 아들 태희에게 그들을 잃을까봐 두렵다고 말하며 울었습니다. 그의 결혼 생활은 그의 경력에 대한 논란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예를 들어 전두환이라는 그의 역할이 가족에게 비판을 불러일으켰을 때였다. 김보옥은 그에게 그저 그의 안전을 바랄 뿐이라고 말했고 그는 그녀의 희생을 깨닫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2011년에는 제주도에서 혼인서약 갱신식을 열었는데 서약을 낭독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녀가 내 인생의 빛이라고 말했다. 73세의 나이에 김보옥에 대한 사랑 고백은 어려움을 극복한 사랑의 증거이지만 놓친 세월의 슬픔은 그의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이덕화의 인생은 사랑, 열정, 슬픔이 뒤섞인 감동적인 여정이